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광주은광교회 담임 목사 전원호입니다. 그리고 17년 심호하고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은퇴의 날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 표정이 뭔가 그 예전 말년 병장이 말년 이제 휴가를 끝내고 제대를 기다리는 그런 흐뭇한 미소가 보이네요. 네, 거기에 비유하면 딱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장교로 복무를 했으니까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제 제대 말년에 떨어지는 가랑잎에도 몸 조심하라고 하는데 시간 굉장히 안 가고요. 저도 요즘 시간이 참 안 갑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안 가는 시간을 빨리 가게 하기 위해 세품이 묻는다 주인공으로 목사님과 인터뷰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근황을 잠깐 얘기했지만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잠깐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제 목회의 이제 예정들을 정리하고 또 이제 다른 하나는 이제 은퇴 후를 준비해가는 그런 과정이고 그래서 이제 크게 받는 질문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디서 살 거냐, 다른 하나는 무엇을 할 거냐. 그 두 가지를 정리해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할 일,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택 장애라고 그러나요? 네. 그런 장애를 겪고 있는 즐거운 요즘입니다. 네, 인생은 60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새로운 인생 2막을 여실 텐데 광주에는 계실 거죠? 네, 광주에서 할 겁니다. 예. 네, 목사님의 인생 2막 저희도 함께 그려보기를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요즘 세품 기독학교를 보시면서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목사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것 같은데요. 요즘에 드는 생각 한두 가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첫째는 아이들이 잘 자란다는 걸 봐요. 아이들이 잘한다. 식당 같은 데서 모습을 보거나 지나가면서 보면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자랐지? 하는 그게 제일 제 눈에 띕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저렇게 자란 게 것만 자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속에도 같이 자랐겠지 하면서 이제 학교의 흐름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하면서 학교가 근래에 와가지고 1, 2년 동안에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빠른 속도로 가야 할 길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장 선생님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들에게 마음으로 고마워하고 있고 또 마음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세품 기독학교의 목사님 생각할 때 네. 독특함이랄까 또는 강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세품이라는 이름 속에 일단 독특함이 있죠. 세계를 품는다. 세계를 품는다는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지요. 말이지만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마음에 품을 만한 어떤 비전이기도 한데 그 속에서 이제 아이들이 자란다는 거 이게 이제 저는 강점이고 그걸 품는다는 것이 또 이렇게 그냥 미사 요구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품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저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가정 이렇게 가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갖추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셰품의 강점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조금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더 목사님의 좀 당부 이런 말씀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광주 은광교회의 이제는 기독학교로서 세품이 앞으로 어떻게 자라가야 할까,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많이 말을 해왔어요, 제가. 그러니까 교회의 학교, 성도의 자녀를 가르치는 기독교 학교, 이제 이런 위치매김을 제가 상당히 많이 해왔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학교와 교회를 원리적으로는 분리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분리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의 괴리도 있고 바라보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고 소통이 전혀 안 될 수도 있고 상호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학교를 본다고 하면 학교가 이제 교회를 상여 모시듯이 이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학교는 학교 자체로서의 소중한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학교가 교회의 학교로서 학교가 혹은 교회를 섬기는 인재를 키워내는 학교로서 존재하려고 하면 이 학교가 학교로서의 어떤 특히 기독교 학교로서의 의미 있는 성장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점에서 정말 그냥 떼어서 어디 갖다 놓아도 괜찮을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책임인데 이런 역할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요 작업이 지금까지 제가 해온 걸로 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제가 보는 학교와 교회와의 어떤 관계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정립해 가야 되는 어떤 상호 이해의 과제도 거기 담겨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각자 교회와 학교의 독특한 영역, 네. 주권, 어떠한 영역들이 있지만 그것이 서로가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하나의 큰 이념 앞에서 서로가 이해하고 돕고 전문성을 더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될까요? 그렇게 이해해야겠죠. 교회는 교회로서 제대로 가야 되고 학교는 학교로서 제대로 갈 때 그때 좋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이 부분이 되는 거지. 네. 서로 사실 교회가 학교가 교회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또 교회가 학교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둘이 좀 더 완전하게 잘할 때 서로 보면서 존중할 수 있지 않냐. 학교의 멤버도 결국은 다 교회에 속한 멤버들이고 교회 멤버들이 결국은 학교를 떠받치고 끌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은 각자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튼튼히 서야 되고 특별히 이제 제가 학교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기독교 학교라는 것은 일반 학교와 다르다는 거죠. 다른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애를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이 벌써 세품학교 개교 10주년이 된 것 같습니다. 10주년 행사에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러한 기념을 추억하는 어떠한 프로그램 또는 행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네, 뭐 어디나 10주년 뭐 혹은 20주년 되면 하는 행사들이 비슷하긴 합니다만 대체로 과거에 대한 회고와 미래에 대한 전망 아니겠습니까? 저는 과거에 대한 회고를 조금 더 냉정하게 포인트를 집어보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하여 학교가 어떻게 흘러왔느냐를 좀 보면 좋겠고 이걸 통해서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느냐. 그리고 이게 우리 학교만 볼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들어갈 이 사회, 세상을 좀 더 정확하게 보는 세미나든지 강의 같은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학교가 도움을 받고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가 도움을 받고 학부모를 통해서 이 사회와 또 교회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네. 뭐 한 번의 행사로는 안 되겠지만 약간 트리거 같은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2학기 때 도입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이들과 함께 세상의 이슈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재해석하는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수업을 사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간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세계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몇 가지 꼭지를 정해서 네. 아이들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인 또 성경의 관점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것들을 사실 가지고 있거든요. 일상 속에서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 대한 간극을 줄여가면서 장차 자기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서사를 이어갈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좋죠.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안을 볼 때 대부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본단 말이죠. 저를 비롯해서 그게 이제 사람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래서 미래를 계획할 때 미래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의 눈을 가지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뭐 서구 사회, 우리보다 발전된 사회를 조금 더 많이 보고 저 멀리서 이리로 보는 형태로 미래를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지금 뭐 사회, 뭐 정치, 경제, 기후라든지 뭐 핵 문제라든지 정말 문제가 많은 세상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히 자란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중심 인물들이 될 때 이걸 해결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제시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고 하면 생각이 앞서가야 되고 관점이 앞서가야 되고 앞선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앞선 공부로 거꾸로 보는 이게 물론 하나님의 관점이 최고의 관점이지만 또 이런 식의 어떤 교육 이게 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포스트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의 교세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특별히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다음 세대, 목사님에게는 다다음 세대겠죠. 손자, 손녀 세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신앙 고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화되고 주일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다시 말해서 대학교를 진학하는 순간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많은 대다수가 교회를 출석하지 않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가난한 성도로의 자기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광주 은광교회 다음 세대를 둔 부모님들에게 세품학교와 관련해서, 다시 말해서 기독학교와 관련해서 목사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 어떤 네.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교육은 그냥 학교 다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육은 스피릿의 전달이라고 봐요. 지식은 앉아서 인터넷 열면 다 나오는 세상이 된 거예요. 책 보면 다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 속에서 어떤 정신이 이어져 내려갈 것인가. 우리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는 정신이에요. 이건 세상과 거꾸로 가는 좁은 문으로 가는 겁니다. 이 길로 가도록 키우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의 미래는 없다고 보죠.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스피릿을 전달해 주는 것이 교육이고 이 선택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보통 학교를 선택할 때 설비가 잘 됐네, 여기 유명한 선생님들이 있다면서 주로 이런 외적인 걸 보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 부모님들은 좀 스피릿을 봤으면 좋겠어요. 세품이 안 와도 좋아요. 다른 기독교 학교에 가서 어디에 이 스피릿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 그걸 좀 뚫으라고 보고 학교를 보면 좋겠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광주 은광교회 스피릿이 있고 그것이 그래도 세품에 살아있다고 저는 봐요. 얼핏 보면 여러 가지 엉성해 보일 부분도 있겠죠. 그건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무리 웬만한 학교 가면 다 그건 볼 수 있어요. 이건 이게 부족하네, 저게 부족하네, 많잖아요. 우리 학교도 많이 부족하리라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학교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스피릿이 있다. 이제 아이들한테 이것만 넣어주면 저는 세상 어디다 던져놔도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인물이 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들은 정말 우리 아이가 어디 가서 어떤 스피릿을 이어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면서 학교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교육의 본질에 관한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이 학교 나왔다 저 학교 나왔다 이제 그런 시절은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광주 은광교회의 학부모라면 자녀를 그런 신앙인의 스피릿으로 키우는 용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평소에 늘 하듯이 왕대밭에 왕대난다, 맹장 밑에 약조롭다. 믿음의 부모 밑에 불신앙의 자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만 믿음의 부모는 믿음의 선택과 행동을 해야 한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갑작스러운 인터뷰 약속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귀한 말씀, 다음 세대와 또 광주은광교회, 더 나아가 한국 교회의 많은 부모님들께 귀감이 되는 말씀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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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